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과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분사구문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단순 분사구문은요, 단순 분사구문은 그냥 ing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단순 분사구문에 ing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요, 수동 분사구문이 또 있어서 수동도 이제 시제 구문에서 이걸 단순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수 분사 구문은 현재 분사 ing를 써서 표현한다. School being over. 근데 school은 학교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being over가 끝나다예요. 학교가 끝나다. 우리말도 그럴 수는 있어요. 학교 끝나서 거기 갈게, 학교 끝나고 갈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이라고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They went home. 그들은 집에 갔다. 수업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에 갔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e over는 끝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being 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콤마가 찍혔기 때문에 앞에는 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아니죠? 부사가 들어갑니다. 부사가 들어가고요. 요 day라는 주어와 school이라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때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다시 한번요. 다를 때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school being over, they went home. 그들은 집에 갔다. 수업이 끝났을 때 그들은 집에 갔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그들은 집에 갔다. 여기서부터 가르치면요,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꾼 게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ing over 하면 단순 분사 구문이 되겠죠. 같은 요령으로 바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 분사 구문은 뭘까요? 라는 건데, 완료 분사 구문은요, having 플러스 pp가 되겠습니다. 완료 분사 구문 having 플러스 pp, having 플러스 pp. 그래서 어떻게 쓰냐 보세요. having been praised. 자,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는 having been praised는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예,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완료 수동 분사 구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완료 수동 분사 구문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Having been praised, the girl worked harder. 그 소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소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praise가 칭찬하다거든요. 그럼 been praised는 칭찬받다. 그리고 having pp 들어갔으니까 완료. 칭찬받은 게 그 전이죠. 따라서 칭찬을 받았던 그 소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요, 과거 시제보다 완료를 쓴다는 얘기는 한 시제 더 과거, 한 시제 더 과거. 그럴 땐 과거 완료 had pp. 따라서 after 접속사 썼죠. The girl had been praised. She worked harder. 그 소녀가 자, 잘 보세요. 칭찬을 받았던 이후에 그녀는 좀 더 열심히 일했다. 여기서 had pp 쓴 이유는 work의 시제보다 한 시제 더 과거. 시제가 다르죠? 한 시제 더 과거. 그러면 과거 완료 had pp. 그리고 had been pp는 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having been pp. 그런데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완료 분사 구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반 분사 구문, 독립 분사 구문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뭡니까? 독립 분사 구문은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를 써준다. 주어를 써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어를 써준다. 예, 주어를 표시하는 경우, 주어를 써주는 경우. 그거를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 말 몰라도 되고요. 주어를 표시한다. 주어가 다를 경우 요거를 쓰는 겁니다. 주어가 다른 경우죠. 예,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어 대시 v 대시 이렇게 들어갈 때, 자, 요렇게 들어가는 요 주어 동사 부사절도 되지만 무슨 절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종속절, 종속 접속사가 있는 걸 종속절, 나머지를 주절, 접주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종속절에 들어가는 주어와 주절에 들어가는 주어가 다를 경우 s를 그대로 써준다. 요 원칙입니다. 요 독립분사구문하는 말보다 요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 뭐냐면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분사 구문을 나타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그 수거처럼, 관용어처럼 여러분 관용어구처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eneral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roughly speaking, 대략 말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용어처럼 독립적인 분사 구문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수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예, 현수라는 분사 구문은 공부를 안 해두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부정도요. 이거 항상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오죠? 자,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준동사라는 것은 뭘 보고 준동사라고 하죠?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자, 동사에서 명사가 되는 게 동명사. 자, 동사에서 형용사가 되고 분사 구문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 자, 명사도 됐고 형용사도 됐고 부사도 되는 것 우리가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요.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이거거든요. 이거의 준동사를 부정하려면 부정하는 겁니다. 준동사 부정하려면 요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not이나 never를 써서 표현한다. 자, 분사 앞에다가 not을 써서 표현했고요. 분사 앞에다가 not을 써서 표현했고요. 분사 앞에다가 never 써서 표현하는 분사 구문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being, having been의 생략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동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Being left to himself, he felt lon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자신이 그 혼자 남아있을 때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외롭게 느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요것이 이제 수동태로 되는 거니까 being pp를 써야 되겠습니다. being pp를 써야 되니까요. being pp를 썼는데 요 being은 생략할 수 있고요.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having been pp를 썼죠. 완료 수동 분사음을 할 때 having been도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격보 앞에서 주격보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분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주격보니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Being tired, she went to bed earlier than usual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아래 예문을 보시면 접속사 as가 나왔습니다. 그가 피곤했기 때문에 그녀는 평상시보다 일찍 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s가 나왔으니까 as 지우고요. she 같으니까 she 지웠어요. 그럼 요거 being tired를 써야 되겠습니다. being pp가 되는 거죠. 역시 수동태 형태니까 being pp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being pp를 쓰고 이 being은 마찬가지로 생략해도 된다. 이것이 주격 보호 뭐 이런 말 쓰면 더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서술어처럼 쓰이지만 분사 구문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분사를 바로 쓰면 우리가 수동의 의미이고요. 분사 구문입니다. 되셨죠? 자, 이시나 대어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시나 대어는요 그대로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시나 대어는 생략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쓴다. 그대로. 이시나 대어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즉 생략이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생략이 안 됩니다. 분사 구문을 강조할 때는 어떻게 쓸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뭐 중요한 구문은 아니겠습니다. as it does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예, 그래서 according as it does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이건 분사 구문의 강조인데 이건 별로 구조 파악에서 중요하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되셨죠? 자, as it is 뭐 이런 말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as it does. 여기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분사형 접속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하시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seeing that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seeing that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eing that she is bright, she will not be easily taken in. take 이것도 어렵죠, 여러분. taken 하면 속단데 pp를 썼으니까 수동이죠.
그녀는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녀가 브라이트는 똑똑한 거죠. 영리하기 때문에 해서 때문에로 seeing that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supposing that 만약 뭐뭐 하면 supposing만 써도 되고요. supposing that은 if를 쓸 수 있다. if를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supposing that은 if. 그 다음에 seeing that은 뭐로 쓴다고요?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외우는 겁니다. seeing that, because. supposing that, if.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granting that 이거는 뭐라고요? even if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Granting that you are drunk,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conduct. 너가 술 취했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따라서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서 seeing that because, supposing that if, granting that even if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judging from 뭐뭐로부터 판단해 보건대 compared with 뭐뭐와 비교해 보건대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해 보건대 뭐뭐에 비해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뭐로 판단하건대 뭐뭐에 비하면 자 considering 하면 뭐뭐에 비해서 또는 뭐뭐를 고려해 보건대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습니다. 접속사를 그대로 남겨놓은 경우는 뜻을 분명히 할 때 접속사를 그냥 그대로 생략 안 하고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이제 태로 넘어갑니다. 다 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는 수동태, 능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태라는 것을 이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요. 자, 따라와세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얘가 자동사면 수동태가 없습니다. 자, 이 다음에 목적어 나옵니다. 목적어. 주어가 동사를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목적어는 뭐뭐을 이라는 대상이 들어갑니다. 대상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어가요. 주어가 직접 이 동사 행위를 한 거죠.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는 능동입니다. 능동태. 직접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능동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He broke 자, the window. 그러면 자, 여기서요. he가 주어죠. 그는 주어입니다. 자, broke는 어떻게 되나 공부해 봅시다. break 이렇게 됩니다. break 요거의 과거형요. broke broke고요. 요거 n이 없고요. broke 과거 분사는요. broken 이렇게 됩니다. broke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broke 깨뜨렸다는 과거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 자, 무엇을 깼죠? 창문을 했죠. 창문을 깨뜨렸다. 대상이니까 이것이 목적어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가 깨뜨렸다 창문을. 좋죠?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깨뜨렸다라는 주어가 뭐죠? he죠. he 입장에서 보면 그가 깬 거니까 직접 깬 거에 행동을 한 사람이죠. 따라서 요 he가 행위자죠. 행위자. 그리고 이거는 이 행위자가 직접 행동을 한 거니까 능동의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말을 살펴서 요거를 수동형으로 바꿔본다. 자, 수동형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되냐 보세요. 창문은 했습니다. The window. 창문은 주어가 창문입니다. 주어가 창문입니다. 행위자죠. 행위자. 자, 행위자로 쓰면 좀 오해가 생기니까 이거 지워봅시다. 자, 행위자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주어. 창문은 여기다 뭡니까? 만약에 broke를 쓴다면 자, 다시 써야 되겠네요. The window. 만약에 여기다가 쓰면요. broke 이렇게 쓰면 창문은 깼다 이래야 되는데 요것이 행위자가 되니까 창문이 깹니까 깨집니까? 그렇습니다. 창문 입장에서 보면 창문은 깨졌다가 되죠. 깨졌다. 우리말로 써보세요. 깨졌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깨졌다 합니까?
깨어지는 걸 당한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태라고요?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 그럴 때는 어떤 형태를 쓸 거냐 하는 걸 공부하시는 거죠. 어떻게 씁니까? 동사 형태는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요. 비동사니까 the window 깨졌다는데 요거는 시간을 맞춰야 해요. 시제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시제. 그래서 과거동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과거동사에 나오니까 어떻게 씁니까? 예. is, was. 어느 겁니까? was. 이렇게 써요. was. 과거동사 쓰시고요. broke가 아니고요. 여기 pp를 써야 됩니다. broke의 pp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했죠? broken. 이렇게 해서 이 n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the window was broken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돼서 이게 깨졌다라는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는 어떻게 쓰냐면 by him 이게 쓰는 겁니다. 자, 주어가 이렇게 됐죠? 이것이 행위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행위자가 뒤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창문 대상은 깨어짐을 당한 거니까, 당한 존재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쓴 겁니다.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걸 수동태라고 하고요.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he paints a picture. 그녀는 그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린다. 이것이 목적어겠죠. 그녀는 주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갔습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그림은 그립니까? 그려집니까? 그려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니까, 근데 요 시제 맞춰주니까 여기 현재 시제니까 현재인 is. 요것만 시제 맞춰주고 뒤에는 pp. 이렇게 되는 겁니다. She painted a picture. 그녀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 그럼 요 그림이 주어가 됐습니다. 그림은 그려졌다죠. 비동사를 쓰는데 과거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by 플러스 행위자. 자, 뭐뭐 될 것이다 라는 건 미래를 쓰면 되겠습니다. 수동태인데 미래일 땐 will을 앞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ill be pp, will be pp, will be pp. 이런 형태가 미래 수동이다. 자, 미래 수동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현재 완료는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이제 드디어 시제를 조금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 설명드릴게요. 지금 방금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이 현재가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현재. 앞으로 진행할 건 미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까지 현재 이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과거보다는 더 과거였어요. 더 이전의 과거라고 했습니다. 더 과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현재를 요걸 기준으로 해봅시다. 현재 기준.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이 오후 1시다. 자, 지금이 현재 1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해서 얘기해요. 자, 오전 10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비가 옵니다. 지금까지 비가 와요. 네, 지금 딱 1시까지 비가 올 수도 있고 지금 비가 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 오후 1시까지 비가 왔어요. 그러면 과거에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지금으로 기준했더니 오전 10시는 오후 1시에 과거죠. 과거에 시작한 일이 여기를 기준하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오후 1시에서 봤더니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늘 오후 1시까지는 비가 계속 온 겁니다. 그 이후도 올 수도 있지만 예, 계속 된 거죠.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된 겁니다. 이 말이요.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현재 완료. 근데 현재 완료는 그럼 현재하고도 포함되는 거죠. 과거 시제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쭉 과거보다 쭉 나는 10시간 동안 공부해오고 있다. 그럼 지금 10시간 전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시간 동안 공부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반드시 관련된다. 과거하고는 안 어울리죠. 이해하셨죠? 자, 현재 완료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have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는데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과거에 시작한 일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될 때, 그죠? 과거에 시작한 일이 이거를 현재 완료 형태는요 have 플러스 pp. 그러면 자 보세요.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전
6시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요. 요것이 오전 10시까지 비가 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지금은 비가 안 와요.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느 지점까지, 과거의 지점 10시까지, 요 과거의 어느 지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요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전 6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더 이전의 과거죠.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죠.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오전 10시를 바라봤을 때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에서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현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보다, 자, 현재를 바라봤을 때 과거가 나오고 그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일 때, 더 이전의 과거일 때, 그거를 과거 완료. 대과거만 쓰지 마시고 과거 완료 어떻게 쓴다고요? had 플러스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자, 현재 진행형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현재 진행형, 현재의 비동사, 현재 비동사죠. 비동사 현재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현재 진행형 했습니까? 이거는 자, is, are, am, 이거 being, pp 뭐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being은 생략을 하셔야 되겠네. 예, 이렇게. 요것도 pp도 지우시고요. 요거 다음에 ing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아마 미래 완료, 현재 완료 뭐 이런 거라고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과거 진행형은 어떻게 씁니까? 과거 진행 수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 여기는 수동을 얘기하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현재 진행 수동. 하나 더 붙여요. 과거 진행 수동.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형을 쓰고요. being pp를 쓰면 현재 진행 수동이고요. 자, was, were, being pp를 쓰면 과거 진행 수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Young people, 젊은이들은 좋아한다. 이 음악을. 됐죠? 이것이 수동태로 하면 음악의 안표입니다. 음악은 좋아함을 받는다. 좋아함에 된다. 누구에 의해서요?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형식으로 했으니까 이건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사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사형식의 수동태. 사형식부터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사형식 문장이 뭘까? 사형식 문장. 자, 여러분,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자, 그래서 이 주다라는 동사를요, 그냥 여러분들은 주다 동사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수여 동사라고 과거에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여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쿠키를 나에게 오늘 아침에 수여했다랍니까? 만들어 주셨다라 그래요. 만들어 수여했다? 만들어 주셨다. 주다 동사입니다.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이제 자, 주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누구에게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뭐에게 목적어라고 합니다. 뭐뭐에게 목적어. 자, 에게 목적어라고 쓰시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이죠. 뭐뭐을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을을 목적어. 자, 주다 동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뭐에게 목적어, 을을 목적어. 지금 에게 목적어, 을을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그녀는 주어죠? 그녀는 주었다. 주다 동사죠? 주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을을 목적어죠? A nice sweater. 멋진 스웨터 하나를 나에게 주었네요. 그녀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를 가만히 봤더니요. 목적어가 몇 개 나옵니까? 목적어가 2개 나오네요. 목적어 1, 목적어 2. 그죠? 에게 목적어, 을을 목적어 2개가 들어가져요. 목적어가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동태도 몇 개? 원칙적으로는 2개가 가능하겠네요. 2개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빼보면 나는 준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과거 동사를 쓰니까 비동사 과거형을 써야 되겠습니다. I was given 해서 비동사 플러스 pp. 나는 받았습니다. 무엇을요? 을을 목적어 그대로 쓰고요. 을을 목적어 쓰고요.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는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을을 목적으로 앞으로 뺐어요. 자, 멋진 스웨터가 역시 주어졌죠. was given 누구에게? 나에게, to me,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가 몇 개 나온다고요? 여기 써보세요. 2개의 수동태. 즉, 왜 2개의 수동태인다? 여기 보세요. 목적어가 몇 개요? 2개. 그러면 에게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도 있고 을을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도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개를 원칙으로 한다. 수동태도 2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기서 사람을 주어로 쓸 수는 없죠. 어느 경우에요? 이거 보세요. 나는, 자, 갑니다. 나는 주어죠? 써주었다. 주다 동사죠? 그녀에게. 에게 목적어죠? 목적어 하나 나왔고요. 자, 편지 한 통을. 목적어 2개 나왔습니다. 자, 목적어 하나, 목적어 2개가 나왔는데 만약에 편지를 쓰면 되죠. 편지는 써졌어요. 그녀에게. 나에 의해서. 되죠? 그런데 그녀가 써졌다. 됩니까? 그녀가 써졌다. 안 되죠? 안 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경우에 안 됩니까? 그러면요. 이 해석상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석상. 에게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에게 목적어, 그녀가 써졌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에게 목적어 주어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쓸 수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 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자,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MB, save, forgive, MB, save, forgive 이런 표현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MB,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 Your Johnny is envied.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요. 이거의 주어는 사물주어가 될 수 없다. 사물주어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여기다 뭐라 쓰냐면 사물주어 플러스 MB 그 다음 save, forgive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 자, 사물주어로 해서 MB나 save, forgive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더 여러분 암기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고요. 5형식 수동태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5형식 수동태요. 5형식 수동태입니다. 5형식 문장. 5형식은 원래 어떤 뜻이 된다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 이 경우에는요. 요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목적어를 주어로 뺍니다. 얘를 주어로 뺍니다. 주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BPP가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자,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할까요?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써줍니다.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써주고요. by 플러스 행위자. 이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5형식 문장에서는요.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여긴 똑같죠?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써준다.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 여기까지만 차이가 목적격 보호를 첫째,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써준다.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써준다. 두 번째는요. 이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주어, 이것이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 이거 공부하셨습니다. 지각동사는 감각동사라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역동사는 make glad 두 개만 먼저 외우시고요. 사역동사는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갑니다.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요.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긴 되는데
여기다 이 동사 원형 목적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자, 봅니다. 투부정사가 됩니다.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되고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투부정사가 된다는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선출했습니다. 선출했으면 그를 취하면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자, 이거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힘을 주어로 갑니다. he, 그 다음에요. 비동사 플러스 pp, was elected. 자, 이 목적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써주고요. 그대로, 여기서는 그대로입니다. 목적표 그대로 써주고 by 플러스 행위자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문의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How did you solve this problem? 자, 이런 문장이 있네요.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를 풀었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느냐. 자, 그러면요. 요 뒤에를 수동, 의문사는 그대로 씁니다. 의문사 그대로 씁니다. 요 뒤가 관건입니다. 의문문이죠. 원래는요. 여러분 한 템포 거쳐야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주어 동사죠. 원래가 자, 요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문사가 들어가면요. 의문사가 들어가면 동사 주어입니다. 동사 주어입니다. 동사 주어입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수동태가 되면요. 수동태가 되면 요게 수동태가 되면 의문사 그대로 쓰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비동사를 쓰셔야죠. 비동사를 쓰시고 비동사 쓰시고 주어는 그대로 씁니다. 그런다 비동사 썼으니까 여기 뭘 쓰는 겁니까? pp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의문사 쓰고요. 비동사 쓰고요. 주어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pp를 쓰면 되겠습니다. by 플러스 행위자니까요. 됐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요. 더 쉽습니다. 의문사가 없을 때는요. 의문사를 안 쓰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의문문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did나 이런 거 썼어요. do나 did 이런 거 썼습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의문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동사를 대문자 앞에 쓰시고요. 주어를 쓰시고요. pp 이런 식으로 쓰면 예,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id he invent a machine? 했습니다. 그가 그 기계를 발명했나요? 하면요. 비동사를 쓰고요. 근데 과거니까 was 썼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주어로 바뀌는 거죠. 요 주어가 목적어에서 오는 겁니다. 목적어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따라서 the machine 주어 쓰고요. 그 다음에 pp만 쓰면 되겠습니다. by 플러스 행위자고요. 비동사를 쓰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 명령문의 수동태는 어떻게 했냐면 let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let 목적어 bpp 이런 것도 할 때 제일 좋은 건요. 요걸 외워도 되지만 let it be done, let it be done, let it be done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외우는 게 좋아요. at once는 즉시란 뜻입니다. 자, 즉시 at once, do it at once.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건요. 동사 원형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점 지키는 건요. 요걸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do it at once 하면 즉시 그것을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거 하나 외우면 좋다니까요. 여러분 let it be pp입니다. let it be done, let it be done at onc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let it be done한테요. 앞에 don't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don't를 붙이면 부정 명령문의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don't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 또는요. 비동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don't나 not을 붙여서 표현한다. Don't such a thing. 그러한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 BPP 앞에다가 not을 쓰면 됩니다. Let such a thing not be done. 또는요. don't를 맨 앞에 써서 Don't let such a thing be done. 이런 식으로요. 두 가지. BPP 앞에다가 not 또는 let 앞에다가 don't. 공부하셨습니다. 자, 부정문의 수동태는요. 부정문의 수동태도요. 부정어를 가능한 한 문장 앞에다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nobody라는 게 부정어구죠. can solve는 이 can solve 자체가 부정적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부정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nobody를 by nobody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부정어를 반드시 써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This problem. 자, 동사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주어. 부정주어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식으로 합니다. 동사를 부정한다. 부정한다. 자, 그러면 이게 can solve가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풀 수 없다가 되는 거니까 cannot be solved. 이렇게 동사를 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답니다. 동사를 부정한다. 부정조가 들어가면 동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해서 해석도 한다. 자, 되셨습니다. 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요. 자, 요걸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늘 함께라고 써보세요. 늘 함께. 그러니까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Laugh at, 비웃다는 뜻이에요. Laugh at. Everybody laugh at the poor child. 모든 사람들이 주어죠?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Laughed at the poor child. 그 불쌍한 아이를.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요 laugh at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하나의 동사. 늘 붙어 다닙니다. 늘 붙어 다닙니다. 하나의 동사. toward verb 해주셔도 되고요. 구동사, 동사구 다 좋습니다. 또는 수거 다 좋습니다. 늘 붙어 다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수동태가 되어도 붙어 다닙니다. 하나의 동사입니다. 자, 목적 앞으로 와야죠. 그 가난한 아이는 자, be people를 써야 되니까 left가 과거 동사니까 was. 그다음 pp left. 이 동사가 아니라 pp입니다. was left at 이렇게 되겠습니다. by everybod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붙어 다닙니다. left at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는 요거는 pp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과거 동사고요. 그래서 과거 동사니까 was를 쓴 거예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look down on 멸시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look up to 존경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take care of, take great care of 하면 뭐뭇을 잘 돌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ake care of 늘 붙어 다닐 수 있다. 근데 요 take care 같은 경우는요. take care는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take care of를 이렇게 take great care of 붙이는 게 원칙이고요. great care만 별도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great care만. 요 경우는 좀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great care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조동사는 너무 쉽습니다. 조동사가 뭐냐면요. 조동사 여러분들 공부하셨나요?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조동사. 이 조자가요. 도와주다는 뜻이에요. 도울 조. 동사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동사의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 must를 하면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죠. 자, 그래서 조동사 다음엔 항상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동사의 뜻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뜻을 첨가시킵니다. read란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read란 동사 원형이 왔죠? 그리고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를 첨가합니다. 읽어야만 한다. 조동사를 해석해서 하나의 동사로 봅니다. 이것도. 그럼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 수동태 되면 간단합니다. 수동태 되면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동사 원형이니까 늘 be입니다. 이거는. 시제 따지지 마시고요. be, pp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조동사 들어갈 때 수동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니까 바로 넘어가서 해석을 여러분들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so가 무슨 동사예요? 예,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봤다니까 감각을 나타내는 거. 보다, 냄새 맡다, 피부로 느끼다, 듣다 이런 거 감각동사.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요.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동태가 되면요. 허가 주어로 가서 she. 쏘니까 과거 동사 써야죠. 그러니까 비동사 과거를 써야 됩니다. was, pp, seen. 그런데 이 동사 원형에 뭘 붙인다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투부정사. 자, 별표하시고 투부정사. to enter the room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각동사 들어갔을 때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투부정사. 자, 별표 투부정사가 됩니다. 앞에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OC로 항상 현재분사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사역동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동사. She made. 자, made라고 하면요. made라고 하면 이건 사역동사입니다. 뭐뭐 하게 하다죠. 뭐뭐 하게 하다. make를 두 개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have까지 외우면 좋고요. 자, we made her do the work. 자, 우리는
만들었다. 뭐뭐 하게 했다. 그녀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죠.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건 이게 사역동사. 아시죠, 여러분? 사역동사 다음에 지각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여기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이렇게 되고요.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수동태로 가면 목적어 주어로 가야죠. 목적어 주어로 갑니다. she. 그 다음에 BPP죠. 과거니까 was. 그 다음에 PP made. 그런데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되면 to 부정사. 이런 얘기입니다. to do the work. 됐나요?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have 목적어 PP인데 이거 써드리겠습니다. 자, have 목적어 PP, have 목적어 PP. 이 경우에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게 사물이면 100% PP가 옵니다. 사물인 경우는 PP가 옵니다. 사물인 경우는 무조건 PP가 오는데,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자, 완료를 나타낼 때도 있고, 완료, 뭐뭐 하게 된 거,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고, 수동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수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을 나타낼 때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역. 이 네 가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찬가지죠. 헤드가 들어가면요,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PP만 쓰고요. 이게 뭐야? 수동이죠. 사물이니까 수동입니다. 이건 뭡니까? I had them repair my car. 이거는 사역의 의무입니다. 자, 수동일 때, 수동의 의미일 때는 PP, 사역의 의미일 때는 동사 원형.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전치사죠. 전치사.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분리하고, 제거하고, 박탈하다는 의미일 때는요, 그럴 땐 전치사 of를 써서 표현한다. of를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e robbed the lady.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 이거 분리입니다. 뭐를? 그녀의 지갑을 그녀에게서 분리시킨 거죠. 강탈한 거죠. 박탈한 거죠. 그래서 분리, 제거, 박탈의 of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rob, A, O, B. A에게서 B를 도둑질하다, 강탈하다, 빼앗다. steal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steal은 여기서는 뭘 쓴다? from을 쓴다. 뭐뭐로부터 할 때. 그래서 요 steal을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whenever라는 말을 쓰는 거고, remind를 썼는데, whenever부터 공부하면 뭐뭐 할 때마다. I see you,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나는 너의 형이 생각이 나. 네 동생이 생각이 나. 뭐 이래도 되고요. 자, 어떻게 쓰냐면 remind A of를 쓰는데, A에게서 B를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래도 되고요. A에게서 B를 생각나게 하다. remind of를 쓰고요. A에게 너의 brother를 생각나게 하다. 그래서 remind A of 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위자가 어떨 때 쓰느냐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기 보세요. resemble 비슷하답니다. resemble become 어울리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죠. 소유 부족하답니다. 소속되다. 뭐뭐로 구성되다. 뭐로부터의 결과이다. 다시 한번요. resemble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semble 그럼 찾아보세요. 비슷하다. 어울리다. 소유 가지다. 부족하다. 소속되다. 구성되다. 뭐뭐로부터의 결과이다. 이런 거는요. 수동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사니까요. 지각, 인지 이런 거는 다 안 됩니다. 소유, 지각, 인지, 소유. 근데 이제 시험은 잘 나오는 게요. resemble 이런 거 잘 나와요. resemble 잘 나오고요. lec도 봐두셔야 되겠고, consist of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수동태 쓸 수 없는 동사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지금 문제는 이제 형용사인데 of이 붙은 형용사는요. 뭐의 의미를 갖는다고?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보여질 수 있는 of이 갖는 경우. 자, to be, be to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to be, be to 이렇게 되는데 B2죠. B2. to be,
비투용법 뭐 이런 얘기인데 to be pp입니다. to be pp. to be pp. 이게 수동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비투용법이라고 해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의무를 나타낼 때 있고 예정을 나타낼 때가 있고 뭐 의도를 나타낼 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비투용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불이 붙은 형용사나 이런 것들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기타 주의할 수동태에 대해서는 이거 한번 다시 쭉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 복잡하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어떻게 문장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